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을 어디 갈 거냐 하는 세상은 달라져 네.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뭐 제 얘기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애가 셋인데 제일 큰 애가 몇 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이제 1학년 들어갔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셋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저보다 홍 기자님이 더 잘하셔야죠.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막상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 나이는 저 손자 아직 그런 손자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고등학생들의 어떤 대학 진학하고는 분명히 좀 상당히 다를 또 거다. 달라져요? 대학 자체가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들이 많이 좀 생기면 네. 우리나라 학생들도 스카이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지금도 미네르바 대학에 아시아계가 비중이 꽤 높거든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대학들 그때쯤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비즈니스 아니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와 관련돼서 특성화된 학교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과 같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을 어디 갈 거냐 하는 세상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부모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애가 정말 어떤 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정말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걸 딱 보면 제가 앞으로 짝수가 어떤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이 이미 얘들이 유튜브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자기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잡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아니고요. 샌드박스가 있어요. 샌드박스 유튜브 만드는 회사죠.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네. 키우고 그쵸. 또 소속사이기도 하고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1위가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얘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내가 제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둘이가 검사부부인데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강남 8학군 교육 환경에 강한 유혹인지 덫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분당에 살다가 일로 이사를 오는 거야. 저도 지금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되고 다 의대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와이프는 검사직 내려놓고 변호사로 가더라고. 네. 그러면서 애 하나인데 의대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씁쓸하다 그랬어. 과연 너희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 최고 엘리트들인데 너 둘이면 가만히 놔둬도 얘는 유전자가 좋아서 의대 갈 건데 무슨 분당에서 굳이 강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럴 필요 있냐고 난 이야기를 했는데 불안하니까 오는 거야.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제대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는 그런 부모 세대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의대 가가 의사 되고 하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 아닌 성공 방정식이 다양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5차,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애들의 이 포텐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한 20년 안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남의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라기보다 대치동, 대치동의 역설이 나타나죠. 대치동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에서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턱 먹고 가고 전문직 많이 가고 한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지금까지 그렇죠. 믿고 있는데 근데 이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간의 그 교육은 어쩌면 가장 덜 미래지향적이고 낡은 패러다임에 덫에서 못 빠져나온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애인데 그 애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매일 똑같이 그냥 영어 수학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이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얘는 오히려 못 따라가는 이런 역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치동의 역설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학부모한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막연하게 뭐 이럴 수 있겠다는 걸 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놓고 저는 이제 대치동의 스타일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인데 제 세대가 제가 이제 얘를 어떻게 키울지 이제 학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죠. 정답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제
제가 크원 방식으로 근데 어떻게 걔들이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도 대치동에서 그렇게 애들을 막 주물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중에도 걔들은 걔들 생활하고 있어요.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유튜브 활동하고 자기가 인플루언스 되려고 뭘 주물거리면서 만들어가 올려고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있죠. 그걸 존중해주면 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치동에 굳이 뭐 엄마 아빠는 들어오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얘들의 어떤 또래 문화나 얘들이 보는 미래 세상의 관점 그거를 인정해주면 뚫고 일어설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같을는지 모르겠는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서 막 부모님들 실망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될 놈을 될 놈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서. 근데 인생을 크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부조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사는 것 그거 이상 더 높은 가치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 성취에 성공했냐 못했냐 하는 거는 에너지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운의 차이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세상이 다 성공할 수도 없고 다 실패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래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성공하기는 훨씬 어려워요. 아주 천재적인 한두 놈이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보면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몇 개들이 다 해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래에는 어떤 가치의 대전환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도 무조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이 생산이냐. 어쩌면 잘 노는 것도 생산이 되는 거고 그 소득이라는 것도 일을 해야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세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게 80대 20의 세상에서 10대 90의 세상으로 1대 99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격차의 문제. 그래서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제가 뭐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 교육받고 앞으로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이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 사회 특수성의 개념이지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의 관점이 아니 좀 더 성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쉽게 질문해서 제가 우리 애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애한테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네.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 이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짜증난대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이야기가 너 짜증나게 공부해 내지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런 게 열심히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열심히라는 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데 정말 너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가슴 벅차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그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돼야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애가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마지막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예. 다 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싸거든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유치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 학원이죠. 예, 그거는 법적으로 유치원은 아니고요. 학원의 형태로 조기 영어 교육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애들이 아주 어리니까 유치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교육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기 영어 교육이니까 그걸 못했다고 그렇게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억지로 막 무리하게 하는 거는 올바른 소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미래나 학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영어 유치원 비즈니스 자체도 딴 이야기인데 별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와가지고 하루 몇 시간 있다가 가는데 그 건물 다 써야 되죠. 선생님들 들어가야 되죠. 그게 비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는 것도 없는 사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비즈니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들여다보면 비즈니스도 별 매력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도 별 그렇게 의미가 크지도 않는데 그런 게 돌아가는 게 보면 뭔가 이게 영어 조기 교육 이런 쪽은 가감하게 공교육 쪽에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확실하게 좀 해야지 이게 전부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과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 이런 문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비교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유치원까지 내려와 봤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